지금 이 영상을 마음이 힘든 와중에 우연히 보게 되신 분이 있다면 꼭 마지막까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우울하고 무기력할 때 결국에 제일 힘든 건 몸을 움직이는 그 자체잖아요. 기록은 그냥 집에서 엎드려서 나가지도 않고 그냥 손만 끄적거려도 되는 거니까 제일 쉬워 보였어요. 솔직히 처음엔 대단한 변화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 일상이 180도 변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던 심리상담은 6개월째 가지 않고 있고요. 운동도 하고 있고 건강도 챙기고 있고 새롭게 무언가를 배우기도 시작했어요. 제가 제 삶을 변화시켰던 간단한 루틴, 기록 방법, 기록 도구 등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아침은 씻고 간단히 아침을 준비합니다. 준비한 아침을 가지고 책상 앞에 앉고요. 전날에 적어놓은 스케줄을 확인을 하면서 가볍게 아침 일기를 쓰기도 하고 간단한 명상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발사를 해주기도 하는데 귀찮을 땐 간단하게 두피만 풀어줍니다. 이것만 해줘도 눈이 조금 시원해져요. 이거는 제가 3월부터 시작한 블랙 저널인데요. 로이텀 제품이고요. 제가 다이어리를 이것저것 사보는 걸 좋아하는데 일기랑 블랙 저널은 이 로이텀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올해 2, 3월부터 사용 중이고요. 블랙 저널은 비엔나 출신의 제품 디자이너 라이더 캐롤이 어린 시절 ADHD 진단과 학습 장애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자신만의 아날로그 생산성을 개발한 시스템인데요. 간결한 기호와 구조를 통해 해야 할 일과 일정 등을 효율적으로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할 일 외에도 다양한 내 생각과 아이디어 등 나의 모든 것들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보다 유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블랙 저널의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저는 제가 누군지에 대해 알고 싶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느낄 때마다 이렇게 채워나가고 있고요.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감정 어휘에 대해서 만들어봤고요. 이거는 초반에 채우다가 제가 잘 못 채우고 있어요. 또 제가 고민이 있을 때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정리하는 걸 좋아해요. 생각이 많아지는데 정리가 안 된다, 고민이 많다 할 때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스케줄 일정 관리를 해주고 있고요. 뒤에는 제가 원하는 대로 블랙 저널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보여드리면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먼슬리를 만들어서 소비 기록을 썼고요. 이렇게 촘촘하게 위클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하다 보니까 저는 먼슬리보다는 위클리랑 데일리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4월부터는 한 줄 일기와 한 달을 정리하는 부분 뒤에 이렇게 소비 기록도 알아보기 쉽게 한 줄 일기 형식처럼 만들어줬어요. 한 줄 일기나 이제 한 달 정리 그리고 한 달 소비 기록은 월 말에 한번 돌아보면은 참 좋더라고요. 이번 달에 나의 관심사나 의미 있었던 일, 깨달은 점을 돌아볼 수 있어서 한 달마다 또 나를 알아갈 수 있어서 뿌듯해집니다. 위클리도 주말엔 거의 시간별로 기록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져서 주말까지 촘촘하게 기록하는 게 무언가 좀 강박이 되는 것 같아서 주말 칸은 간단하게 일기를 쓰거나 그 다음에 할 일 같은 거를 쓰는 형식으로만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위칸에는 처음에 이렇게 달력을 표기를 해줬었는데 달력을 빼고 일과 개인적인 걸 나눠서 할 일과 루틴 칸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레이 형광펜으로 체크를 해서 오늘 중요한 일정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줬고요. 시간별로 할 일, 개인적인 일, 식사, 공부 등을 얼만큼 했나 파악할 수 있게 카테고리별로 형광펜 색을 다르게 해서 체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간단한 느낀 점을 적을 수 있게 해줬어요. 그리고 오늘 완료한 일, 다음으로 미룰 일, 미리 완료한 일, 추가된 일들을 기호로 체크를 해줍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이렇게 기호를 만들어서 쓴 거고요. 자신만의 기호를 내가 만들어도 됩니다. 내가 최근에 많이 아프다. 특히 꾸준히
어떤 약을 복용을 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이 기록 추천합니다. 지난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제가 자궁에 문제가 생겨서 피임약을 복용을 하다가 최근 6월에 중단을 하게 됐어요. 피임약을 복용하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정말 온갖 부작용을 다 겪었거든요. 피부, 소화기 문제부터 시작해서 체중 증가 등등등 거의 부작용의 인간화였고요. 이석증까지 겪으면서 계속 골골댔어요. 피임약은 먹을 때도 중단을 할 때도 호르몬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데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몸의 변화가 큰 시기인데요. 작년에 피임약을 복용할 때는 기록을 하지 않았던 때라 병원에 가서도 기억나는 게 없어서 이제 증상을 말하는 게 좀 어려웠고 몸에 변화가 생겨도 이유를 모르는 게 좀 답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2월부터 다시 피임약 복용을 시작했고요. 3월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이 건강 기록을 따로 만들어서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먼슬리에는 제가 부정출혈 증상이 있어서 출혈량 여부를 이제 기록을 했고요. 처음에는 몸무게까지 기록을 하다가 이거는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방방이 돼서 뺐습니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뭘 먹었는지 이제 영양제 같은 것도 기록을 해주고요. 제가 피임약 먹으면서 자주 뒤집어져서 피부 상태나 오전, 오후에 세안이나 기초 제품은 뭘 발랐는지 기록을 하고 화장실 이슈도 기록을 하고요. 어차피 나만 보는 거니까. 그리고 물 섭취나 수면은 어땠는지 시간이나 이런 걸 적어주고요. 여기 밑쪽에는 오늘 몸의 변화나 감정 변화, 느낀 점들을 씁니다. 그리고 운동 같은 것도 어떤 걸 해줬는지 시간별로 기록을 해주고요. 매번 쓰는 게 뭔가 나한테 강박이 되나? 조금 귀찮은 것 같기도 하고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꾸준히 기록을 했더니 제가 몸이 안 좋았을 때 어떤 걸 먹고 수면은 어땠고 이런 걸 알게 되니까 저의 현재 건강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또 미래의 건강을 위해 계획을 세울 수 있어서 저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기록이어서 꾸준히 하고 있어요. 지금 촬영 시기가 8월 마지막인데 이 노트가 8월이 마지막 되는 달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리 이 아날로그 키퍼 다이어리를 구매를 해봤는데요. 건강을 이쪽으로 옮길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블랙 저널에 합쳐서 새로운 형식으로 채워나가 볼지 고민 중이에요. 기록을 해보고 또 괜찮은 점이 있다면 제가 다음 영상으로 제작을 해볼게요. 저녁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차분하게 기록하는 시간인데요. 내일 할 일을 정리하기도 하고 저녁 일기를 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순환 루틴을 가지는데요. 이 다나손이라는 도구를 저의 필라테스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게 다 낫게 하는 손이어서 다나손이래요. 선생님이 저한테 장난치신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써보고 너무 좋아서 구입을 하게 됐는데 목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 진짜 시원하고 좋아요. 제가 컴퓨터 작업도 많이 하고 올해 라식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눈이 건조하거나 피로감이 조금 잘 쌓이는데 다나손으로 마사지를 해주면 너무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초반에는 이게 좀 자극이 강해서 수건을 깔고 사용을 하라고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게 별로 안 아프고 조금 시원한 정도예요. 그리고 폼롤러와 스트레칭 루틴을 꼭 밤에 해줍니다. 이 순환 루틴은 귀찮아도 매일 꼭 해주는데요. 하루 쌓여있던 피로랑 몸의 긴장을 풀어줘요. 천천히 호흡하면서 이 루틴을 해주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몸의 긴장도 풀려서 잠들기 전 9시, 10시 사이에 꼭 해주고 있습니다. 불안이나 긴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몸이 많이 굳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몸만 조금 풀어줘도 기분이 한결 나아지더라고요. 이거는 기록과는 상관없지만 저희가 기록을 하는 이유도 우리의 감정을 다독이고 나의 건강한 변화를 위함이니까 그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영상에 넣어봤습니다. 저도 아직 기록리니? 기록을 오래 한 사람은 아니지만 아예 시작조차 안 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초반에 도움되었던 책이랑 필기류들을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기록은 또 펜의 맛이 있거든요. 좋은 펜이면은 괜시리 더 끄적이고 싶더라고요. 일단 책을 먼저 추천을 드리자면 이 기록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기록 친구 리니로 활동하고 계시는 리니님의 기록하는 세계입니다. 기록에 대한 경험과 다양한 기록 방법들이 있어서 처음 기록 접하시는 분들한테 딱 좋은 책일 것 같아요. 저도 초반에 여러 가지 기록 방법에 대한 거를 이 책을 통해서 많이 알았고 이것저것 한 번씩 해보고
저한테 맞는 걸 선택해서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 꼭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책들은 제가 아직 읽지 못한 책인데 남편의 추천으로 지금 대기 중에 놓여있는 도서들이라서 추천을 드려요. 에디터의 기록법이라는 책인데요. 10명의 에디터 분들이 각 분야에서 어떻게 기록을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기록을 하는지, 다양한 주제와 방법들이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아이디어를 얻기에도 좋을 것 같고 방법도 다양해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이 책 너무 유명해서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 기록학자로 유명하신 김익환 교수님의 파서블 책이에요. 이것도 일상 기록의 소중함과 꾸준한 기록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알려주는 책이라 저도 공감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영상 촬영 끝나고 바로 읽어보려고요. 저는 처음부터 너무 틀에 박힌 강박적인 기록을 할 것 같아서 기록 책보다는 혼자 형식만 참고해서 저만의 방식으로 기록을 해왔었는데요. 계속 꾸준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책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막 기록을 하신 분들은 참고만 해주시고 먼저 기록 습관부터 기르시면서 흥미를 느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근데 나는 책 먼저 읽어보고 싶은데 하시면 책 먼저 읽어보셔도 돼요. 정답은 없으니까. 그리고 책은 아니지만 블랙저널 시작하실 때 디자인의 영감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추천을 드려요. 기록계 인플루언서이시죠. 바로 이분인데 너무 감각적으로 기록을 잘 하셔서 저도 이분한테 많은 영감도 받고 형식도 참고해서 블랙저널의 시작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핀터레스트에 블랙저널 아이디어스라고 치셔서 타고 들어가다 보면 아이디어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필기류인데요. 이것저것 많이 사봐도 결국 자주 쓰는 템들은 정해지더라고요. 소개를 드리자면 이거 기록하시는 분들 아마 모두 사용하실 듯 한데요. 바로 무지펜입니다. 저는 0.38과 0.05 심 모두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노크 타입의 펜들도 있고요. 색이 다양해서 무지 매장 가셔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저 벌써 지금 이것도 조금밖에 남지 않았는데 심을 좀 많이 사놔요. 이 두 가지 검정 펜은 제가 정말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심들을 미리 많이 구매를 해놓고요. 이렇게 뒤에 끼운 다음에 돌리면 이렇게 펜 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넣어서 이렇게 다시 돌려서 심 채워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간편하고 비싼 펜들 많이 좋다고 하는 거 몇 개 사용을 해봤는데 이 두 가지 펜이 저는 블랙저널이나 막 필기할 때 너무 좋아서 정말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광펜은 파이로트와 마일드 라이너 제품을 사용 중입니다. 마일드 라이너는 블랙저널 할 때 아까 보셨겠지만 카테고리별로 체크를 할 때 이거를 많이 사용을 해주고요. 파이로트 제품은 이번에 구매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렇게 위아래로 딱 잡아줘서 선 긋기가 편하더라고요. 두 제품이 뒷장에 많이 번지지도 않고 색도 다양해서 이뻐서 사용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기를 쓸 때는 이 시그노 펜을 사용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로이톱 노트와 합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0.28도 있지만 저는 이 0.38의 필기감이 너무 좋아서 이것만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또 이 색연필들은 제가 이곳저곳에서 여러 군데서 그냥 막 집어서 구매를 했어요. 화방이나 문구점에서 그냥 끌리게 되면 사게 되어서 제가 정확한 정보를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찾게 된다면 영상 밑에 정보 걸어 놓을게요. 사실 관심만 생긴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것저것 써보면서 제가 소개시켜드린 것보다 더 좋은 필기구나 문구류들을 알게 되실지도 몰라요. 저도 매번 스티커나 스탬프, 필기구 이런 거를 기록은 템빨이다 합리화하면서 이것저것 구매를 해보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걸 발견할 때도 있어요. 이제 필기류까지 보고 나니까 기록에 대한 흥미가 막 생기시지 않나요? 아닌가요? 저는 요즘 더 글쓰기가 필요한 시대라고 느껴져요.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를 맞이하잖아요. SNS, 뉴스, 광고, 유튜브 알고리즘 등등에 의해서 휩쓸리다 보면은 좀 편향된 시각을 갖기가 쉽고
있고 AI도 발전을 하면서 오히려 나만의 시각을 유지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지켜내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글을 쓰면 생각이 정리되고 불안이 완화되고 해답을 찾거나 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온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또 저는 종이에 직접 쓰는 걸 선호하는데 종이의 촉감, 펜의 사각거리는 소리, 써 내려가는 걸 보는 시각, 차분하고 조용한 자극이 저를 또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글을 쓰면 또 그 과정에서 힐링을 받아요. 제가 실제로 기록을 하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심리상담 센터에 가는 횟수가 정말 많이 줄었어요. 우울증으로 정신과부터 시작해서 심리상담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가 또 한 달에 한 번으로 좀 줄었다가 이제는 6개월에 한 번 갈까 말까 할 정도로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만큼 기록이 스스로를 돌보는 강력한 루틴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보시고 조금이라도 기록에 대한 흥미가 생기셨다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혹시 기록해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셨거나 아니면은 내가 기록하면서 이런 점이 너무 좋았어요 라는 게 생기신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혹시나 기록을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나만의 기록 방법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저의 기록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orning comes always steadier than yesterday. I take the stillness as a sign to write a